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C++ 게임 만들기 연습 문제 패키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은 실시간 상호작용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입니다. 여기서는 게임과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예제 코드를 기반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 어플리케이션은 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조이스틱 같은 입력 장치로부터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입력 신호로부터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낸 다음에 디스플레이나 사운드 카드 같은 출력 장치로 그래픽이나 사운드 같은 신호를 출력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출력으로부터 다음에 어떠한 입력을 집어넣을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예제를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제공된 코드를 열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역시 main.cpp겠죠. 메인 함수를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제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화면이 비어 있는 예제입니다. 이때 G키를 누르시면은 배경 격자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가운데가 00, 그러니까 원점이고요. 그리고 이 한 칸이 0.5만큼 길이를 나타냅니다. G키를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격자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ESC를 누르면은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다음 예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제는 애니메이션 예제인데 애니메이션 공부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예제 코드는 이렇게 다양한 기본 형태들을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형태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 애니메이션도 해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총을 쏘고 하는 예제도 직접 만들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코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 중에서 game2d라고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자, 이 헤더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열어보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헤더 파일들이 이미 인클루드가 되어 있죠. 자, RGB는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색깔을 결정하는 세 가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차원에서의 좌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벡터 2D 클래스도 제가 구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3D 벡터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라이트 클릭하고 오픈 도큐멘트에서 벡터 2D를 보면요, X, Y, 데이터, 어레이 등을 유니온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X, Y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블이 들어올 수도 있고 플로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인티저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생성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래 코드로 넘어갈게요. 자, game2D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colors.h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이트 클릭하고 오픈 도큐먼트 하면은 레드, 그린, 블루, 그레이, 옐로우 뭐 같은 다양한 색깔들을 미리 정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RGB 클래스로 가서 생성자를 보시면요, 컬러가 인티저로 초기화가 될 때는 이것을 플로트로 바꾸고 255.0으로 나눠서 0.0부터 1.0까지의 real value, 실수로 바꿔줍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API들이 컬러 값을 인식할 때 대부분의 경우 0에서 255까지의 인티저 대신에 real number, 실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값을 추가하실 때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추가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시 게임2D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로우 펑션즈가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함수니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디그리에 익숙하죠. 한 바퀴 돈다 그러면 360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편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는 라디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점을 그리는 함수, 라인을 그리는 함수,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리는 함수, 사각형 그리는 함수, 다각형 그리는 함수, 원 그리는 함수, 오각형 그리는 함수 등등을 미리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함수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하는 이동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키는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게임2D로 돌아가서요. 글루, 그 다음에 GLFW3 등등의 헤더들이 인클루드가 되어 있는데 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래픽스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다 구현된 내용을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고요. 자, 위드스하고 하이트는 아까 화면에 나타난 그래픽 창의 가로, 세로,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GLFW 윈도우는 그 화면에 뜬 창에 대한 포인터예요. GLFW는 그 윈도우를 화면에 띄워주는 API의 이름입니다. 제가 제공한 코드를 이용하시면은 이 GLFW를 직접 만나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래픽카드 성능 보기 위해서 FPS가 몇 나오는지 많이 보시죠? 자, SPF는 FPS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배경에 그리드를 그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옵션인데 키 입력에 따라서 이 드로우 그리드를 true로 바꿨다 홀스로 바꿨다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보시면요, 윈도우 위에 뜨는 타이틀을 뭘로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해상도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풀스크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느 디스플레이, 어느 모니터에 출력을 할지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기화 함수를 분리해 놨고 요거 사용법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report error and exit 함수는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에러인지 출력해주는 함수고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is key pressed, is key released, 그리고 is key pressed and released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is key pressed and released 함수는 사용자가 키를 눌렀다가 뗐는지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총알을 쏜다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한 프레임당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측정해주는 함수인데 현재는 60분의 1을 그냥 리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정밀한 게임 엔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보다 정확한 시간 간격을 리턴하도록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배경에 그리드 그려주는 코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벌추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아무것도 없죠. 반면에 run 함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볼게요. go to definition에서 보면은 자, 여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건요, 요 while 문이에요. 이 while 문이 게임의 메인 루프입니다. 자, while 문 안에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은 ESC 키가 눌렸다면은 종료하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잴 때 타이머를 스타트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시작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드로우 그리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virtual function 업데이트가 여기서 호출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렌더링을 완료하고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는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hile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업데이트 함수가 벌추얼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예제를 만드실 때 이 업데이트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시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구조를 활용하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이 구조를 사용할지를 이 벌추얼 펑션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벌추얼 펑션을 통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석을 보시면요.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필요하면 사운드도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 엔진이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면 물리 엔진을 업데이트하고 그 외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라 이렇게 주석을 남겨놨습니다. 물론 실제 게임 엔진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 하나만을 벌추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훨씬 복잡하게 사용을 하지만 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업데이트 함수 하나만 벌추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예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ain.cpp로 가고요. 그 다음에 game2d.h가 include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제들은 잠깐 주석 처리를 할게요. 클래스 rotating star라는 example을 하나 만들 거예요. example 그리고 콜론 public game2d public. 자, 이때 game2d가 없다고 나오는데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JM. 제가 작성한 코드들은 모두 이 JM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using 네임스페이스 JM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 업데이트 함수가 game2d에서 virtual로 선언이 되어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void update라고 하고 이 업데이트가 오버라이드 된 함수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override라고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rotating star 그 다음에 .run으로 돼 있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G키를 눌러주면 그리드까지는 자동으로 그려주게 돼 있고요. 자, ESC 누르고 나와서 자, 위의 예제를 잠시 보시면요. .init 뭐뭐뭐뭐 .run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false로 돼 있는 부분을 true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full screen 모드로 바뀔 겁니다. 자, 현재 제가 모니터를 여러 개 쓰고 있어서 가운데 모니터로 출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넘버 2를 넣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 상황에 따라서 이 옵션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숫자를 넣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풀 스크린으로 실행되는 게 확인이 됐죠. G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배경 그리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SC 누르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풀 스크린 모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윈도우드 모드에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도 바꿔줄까요? rotating star example. 그럼 여기다 회전하는 스타를 하나 넣어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draw 함수들 중에 draw star 함수가 있어요. field star. 다음에 별이니까 금색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colors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골드색을 그냥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별의 바깥쪽 반지름은 0.4, 그 다음에 안쪽 반지름은 0.25 정도를 해주겠습니다. 자, 요 0.4와 0.25가 뭘 의미하는지는 코드를 직접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실행시켜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0.4란 얘기고요. 요 안쪽 원의 반지름이 0.25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별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예제 이름이 로테이팅 스타니까 이 별을 한번 회전시켜 보고 싶겠죠?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정의를 해봅시다. 플로트 타임, 처음엔 0.0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안에서 타임에 이렇게 get time step 추가가 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rotate 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그 다음에 곱하기 180.0f 그러면은 대략 1초에 반바퀴 정도를 돌겠죠.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타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getTimeStep 함수를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도록 구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애니메이션 시키는 방법, 여기서는 회전을 시켰는데 회전을 시키는 것도 있고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 코드를 기반으로 실시간 상호작용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